7월 15일 화요일 내이슬투자인사이트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그냥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고 그냥 점진적인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폭발적인 상승 이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게 볼 필요성은 있겠고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관세가 부과를 앞두고 있어도 지금은 이제 강세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베리지굿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큰 특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미증시도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가 그 전에 협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협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면서 악재가 해소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로 또 대외적인 이슈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50일 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물류에 대한, 그리고 서로 수입 수출에 대한 게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러시아한테 너희들 빨리 그만 싸우고 화해해라, 그러한 이제 압박 정도로 보여지고, 이 압박이 이제 만약에 이 50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테마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봐야 되고, 지금 나온 러시아의 입장은 트럼프가 젤렌스키 쪽에 이제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원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협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특별하게 트럼프 말에 대해서의 큰 반응은 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50일 내에 이제 이야기가 없으면은 이 갈등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50일 내에 대화의 발전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의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에 대해서도 일단은 EU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악재보다는 협상에 대한 호재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어제 코스피 오르고 코스닥 조정받고, 근데 보합 수준이긴 하죠. 자, 근데 요즘 아마 느끼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특히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느낌이 안 들죠. 대형주 일부라든지 아니면은 지주사 이런 데들이 오르면서 나머지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알맹이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냥 대형주나 이런 중심으로 오르고 테마가 한두 개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정도. 어제는 화장품 테마가 움직였고 나머지는 지주사 몇 개, 그다음에 대형주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수를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고 있는데 속에 알맹이는 없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 매매가 까다롭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안 나오길 바라지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전략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혹은 가만히 앉아서 시장을 바라본다 이러한 분들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더 할 게 없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전략들을 최대한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스윙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 매일매일 장세가, 하락 종목의 장세가 꾸준히 좀 더 나오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당일 전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테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모아가는 그러한 스윙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느리긴 하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달 계속 스윙 쪽에 좀 더 비중을 갈 생각이고요. 단기 전략 같은 경우도 물론 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장세가 대형주 일부 제외하고는 테마가 붙어야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 전략에 목을 매는 그러한 전략을 구성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던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횡보만 나와줘도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테마 장세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원래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보여왔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은 이제 단기 전략의 비중을 높이는 현상들이 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단기도 하고 스윙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스윙의 전략을 좀 더 깊게 보고, 그러다가 단기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단기 장세로 좀 더 보고, 이렇게 둘 다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장을 그렇게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코스피 보면은 거의 고점에 다 와가죠. 이거를 넘는 경우에 또 여러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과연 넘을지 안 넘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거의 지금 올라왔다라는 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죠.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코스피를 따라갈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이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 난이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신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인 게 하락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세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하락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지만 않으면 자신감을 갖고 테마에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마에 도전을 해보고 뭐 손절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손절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도전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는 뭐 섣불리 도전했다가 갑자기 뭐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10%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상승장세나 이렇게 좀 추세가 그래도 괜찮은 시장에서는 손절해봤자 뭐 한 마이너스 5% 이내, 뭐 마이너스 6% 뭐 이 정도겠죠. 물론 비중이 적으면 뭐 이거 마이너스 10%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이 손절에 대한 거를 개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상승 추세 뭐 혹은 이제 횡보 장세 뭐 이런 거고, 하락 장세에서는 이 손절이라는 거를 개인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갑자기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하락 장세. 근데 지금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거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구성을 최대한 많이 하는 그러한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자신 있는 테마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테마는 비중을 올려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화장품 테마였죠. 화장품 테마의 스윙을 메인으로 계속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테마가 제 전체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화장품 테마를 당연히 전부 다 매도를 하진 않았고, 종목들을 이제 어떤 거는 전체 매도하고 어떤 거는 일부만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 있는 테마 중에 우선순위가 높으면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화장품을 그동안 비중을 올려왔습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 저는 하고 있고, 반면에 자신이 없는 테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면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재료가 끝나는 상황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눌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테마를 이제 비교를 해서 내 자신은 어떤 테마에 좀 더 자신이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자신감 있는 테마는 비중을 올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해야, 그래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계획에 따른 대응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가 17일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장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귀국길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즉 이제 무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AI, 뭐 로봇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M&A,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 글은 얼마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브리핑에서 로봇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로봇을 뭐 며칠 정도 전략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다. 만약에 뭐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나오고 나서 다음 주 뭐 한 뭐 중반까지 뭐 별 반응 없으면 잘라버려도 그만이고, 뭐 이런 위치들에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을 말씀드렸고, 이 반도체는 원래 우리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윙 속의 트레이딩으로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도 추세가 뭐 무너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잘 이렇게 저점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무죄 선고가 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앞으로도 더 확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7일날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기사가 외신이 어떤 게 나왔냐면, 목요일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이면 우리나라 결론이 아마 금요일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2-3일 정도가 남았고, 이 수요일날하는 건 다른 거예요. 수요일날은 코인 쪽인데 좀 약간 코인을 깔끔하게 하는 뭐 이런 법안들, 뭐 규제에 대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거들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목요일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투표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어저께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만약에 매매를 할 거라면. 왜? 물리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클,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왔는데 이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 어제 조정이 나왔고, 만약에 여기를 노린다, 만약에 여기를 전략을 잡을 분들은 기술적 반등, 딱 그것만 노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근데 안 하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 지난주까지 우리는 활발하게 여기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매매할 때 어느 정도의 물리지 않음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기대감이 앞으로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만, 통과가 되고 나서.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죠. 그때 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에 매매할 때, 법안 통과 전에 매매를 할 때는 지난주까지의 비중보다 적게,
저도 관망을 계속하다가 웬만하면은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하락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하루 이틀 전략 정도는 아주 작은 비중으로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저도 뭐 이건 패스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 시간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날 스텔프 코인 법안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전에 분명히 찬스 한번 있을 거거든요. 기술적인 반등. 근데 보이지 않으면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보이면 하루 이틀, 비중 적게, 이렇게 전략 잡고 넘어가고요.